소변이 높이 묻었다는 거는 굉장히 덩치가 큰 개가 왔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작은 개일수록 훨씬 더 다리를 높게 들고 각도를 높게 해서 소변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일종의 허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적으로 커 보일 거 아니에요. 수컷개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드는 행동은 어떤 진화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아주 전문적이네요. 사실 이 산책하다 보면 수컷 개들은 다리를 들고 아주 자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오줌을 넣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질문 주신 것처럼 진화적으로 보면 이거 얘네 영역 표시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남겨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내 자리다 라는 거를 표시하는 건데요. 개의 그 오줌 속에는 이 페로몬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으면 이 개가 어떤 그 암컷인지 수컷인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건강 상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일단 얘네들은 오줌을 그렇게 여기저기 묻히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그렇게 들고 하는 거는요, 다리를 들어서 쫙 하면은 오줌이 좀 더 높은 곳에 묻게 되거든요. 그냥 하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묻혀서, 높은 곳에 묻으면은 조금 더 멀리 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다가 이 오줌을 지린다고, 그래서 더 높은 곳에다가 오줌을 지리기 위해서 다리를 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왜 다리를 들지 않고 낮은 자세로 소변을 볼까요? 개뿐 아니고 객과 동물들은 다 수컷들이 다리를 들고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추정입니다. 추정해 보게 되면 객과 동물들은 다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서열이 중요합니다. 서열을 위해서 딱 거기다가 이렇게 소변을 묻히면 거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더 위야라는 그런 거를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세. 그런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는 무리 생활보다는 얘네는 주로 혼자 단독으로 살거든요. 호랑이도 그렇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사니까 얘네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일을 보는데, 그래도 이 애들도 이 영역 표시는 합니다. 다만 다리를 들진 않아요. 대신 꼬리를 세우고 쭉 소변을 뿌려버립니다. 암컷개나 어린개는 왜 다리를 들지 않고 앉거나 웅크린 자세로 소변을 볼까요? 네, 사실 암컷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해부학적 그 구조가 이 요도와 항문이 굉장히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암컷은 다리를 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앉아 쭈그리는 게 훨씬 더 소변을 보기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수컷 강아지들은 일단 이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행동에는 이 성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아직 활발하게 왕성하게 분비되지 않아서도 하나 있고, 또 이 수컷 강아지들이 자라면서 그 어른 개들의, 다 자란 개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면서 학습하면서 그런 행동이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얼마나 높이 찍느냐는 행동이 동물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질까요? 예, 요거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소변이 높이 있다. 그러면 자, 나중에 다른 개가 왔어요. 근데 소변이 높게 있어요. 그럼 뭐죠? 소변이 높이 묻었다는 거는 그만큼 개가 덩치가 크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할수록 이 후각적인 메시지도 더 멀리 강하게 나가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덩치가 큰 개가 왔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2018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작은 개일수록, 소형 견일수록 훨씬 더 다리를 높게 들고 각도를 높게 해서 이 소변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거 일종의 허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잖아요. 아직 아무도 잘 못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죠? 최대한 각도를 높여주면은 높게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대적으로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작은 왜소한 몸을 크게 과장을 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연구진이. 영상에서는 개와 고양이 외에 소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다른 동물도 소개되었나요? 뭐 많이 있죠. 보통 동물들은 다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 본 게 하마는 소변을 볼 때 꼬리를 팽 돌려갖고 소변이 사방으로 튀게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마치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식으로 소변을 보더라고요. 이처럼 동물마다 소변 자세가 다른 이유는 어떤 생존 전략이나 진화적 적응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존하는 생물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특성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그것은 생존 번식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체 구조가 다리가 뭐 짧다든지 더 유연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이를 보는 자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느냐, 무리 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경쟁이 얼마나 강하냐, 그 내부에서 서열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또 이를 보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전략, 즉 나의 흔적을 감추는 게 유리한 거냐, 아니면 과시해서 남기는 게 유리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보는 방식이 다르게 진화해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 소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가 서로의 오줌 냄새 당연히 다른 걸 인식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느끼겠느냐? 막 야생이라면 여기 늑대와 뭐 호랑이 뭐 이런 경우가 되는데, 늑대와 호랑이 그들의 서식지가 얼마나 겹칠지 하는 문제.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고양이과 동물 중에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해요. 그러면 사자는 다리를 들고, 수컷 사자가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느냐?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걔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진화 과정에서 고양이들의 그 디폴트 값은 다리를 들지 않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수컷 사자 같은 경우는 굳이 다리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그 강한 거를 보일 수가 있는 게, 그 포유라든지 이 갈기라든지, 수컷 털이 있잖아요. 갈기 털이라든지 그 엄청난 덩치 등으로 해서 아마 굳이 그거 다리를 들지 않아도 자기의 그 어떤 그 아우라를 과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